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지금 3차원 측정기 실습하고 있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그 데이터 우선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데이텀이란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공차 해석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 또 응용 측정 실습할 때도 데이터 많이 나왔고, 또 물체의 6자유도 설명할 때도 데이텀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오늘 또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특정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내준 과제가 1번은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에 사용되는 형체들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것이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이렇게 반드시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3차원 측정기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항상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좌표계 설정에 사용을 했는데, 평면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한다, 데이텀을 설정한다, 자유도 구속, 이거는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3차원 측정에서 공간 정렬하면 UV, TZ, 그렇지만 XY, W는 남아있기 때문에 두 점을 측정을 해서 W하고 Y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X를 측정해서 구속을 하면 6개의 자유도가 다 구속이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속하는 과정, 지금 여기서 보면 실제 이게 기계좌표계인데 제품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에 있는 이 XY를 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계좌표계로부터 측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구속을 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투영기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투영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게 투영기 기계좌표계야. 근데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어. 근데 이 상태에 측정하면 XY가 이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실제 우리가 도면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만큼 이쪽으로 갖다 옮겼어. 그리고 요만큼을 회전시켰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을 보내서 이 상태에서 측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기계좌표계가 고정되어 있고 제품을 기계좌표계에 맞추는 작업이었던 거죠. 이것을 기계적 정렬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게 이제 정반 측정 방식에서 여러분들 측정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좌표 측정 방식에서는 어떤 작업을 거치느냐,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측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두 점을 찍어서 공간 정렬은 지금 했다고 치고 평면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한 점을 측정해서 원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회전이 됐다라는 거하고, 그러면은 이 회전된 것만큼 평면회전을 하면 이 기계좌표계가 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W를 구속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TX, TY를 옮겨줘야 되는 거죠. 선형운동을 구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X만큼 이동을 시키고 TY만큼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로는 이 측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모든 게 측정이 되고,
기계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린 거죠. 왜냐? 도면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좌표계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측정좌표계는 계속 좌표계 변화를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좌표계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실제 측정할 때도 보세요. 지금 얘가 좌표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점을 측정해서 평면을 하니까 좌표계가 이만큼 돌아갔잖아. 이만큼. 그리고 측정을 해가지고 원점 지정을 했더니 여기 있던 좌표계가 이리 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계좌표계는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왜냐? 기계좌표계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측정좌표계도 이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우선순위 1차, 2차, 3차. 근데 여기서 보면 자, 1차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UV, Z 구속했어요. 2차 데이터에서는 직선을 측정해 가지고 TY, W. 3차 데이터에서는 TX. 이렇게 구속해서 6개가 다 구속이 됐죠. 근데 이거를 평면으로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보세요. 1차 데이터에서는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U하고 V 구속하고 Z를 구속했어요. 근데 2차 데이터에서 이 평면을 측정을 하면 이 평면을 측정해서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U하고 W예요. 회전운동이. 그런데 데이터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이 U는 이미 여기서 구속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다시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W는 여기서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W를 구속하고 TY를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점이 아니고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얘는 W하고 V를 구속할 수 있어요. 성분 자체가. 그런데 W는 이미 여기서 구속이 됐고 V는 1차 데이터면서 이미 구속이 됐죠. 그래서 W하고 V는 구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TX만 구속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면 평면으로 하나, 평면 직선 점으로 하나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면 직선 점일 때는 TZ, RX, RY. 그 다음에 직선일 때는 TY하고 RZ. 점일 때는 TX. 그런데 평면을 하면 1차 데이터에서는 똑같죠. 근데 2차 데이터에서는 RY, RX, TY, RY, 아니 RX, RZ 이렇게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여기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2차 데이터는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RZ하고 TY. 직선으로 한 거나 평면으로 한 거나 구속되는 성분이 같죠. 같으면 굳이 평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데이터. 여기서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RX를 구속할 수 있고 TX를 구속할 수 있고 RY, RZ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RZ는 이미 2차 데이터에서 구속을 했으니까 구속이 안 되고 RY는 마찬가지로 1차 데이터에서 구속했으니까 여기서 구속할 수 없고 결국 남은 건 TX인데 그렇게 되면 점으로 측정한 거나 평면으로 측정한 거나
구속되는 성분이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경우가 같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 직선 점으로 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경우가 같은 결과가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각면이 직각으로 가공되어 있다 라는 것이 가정될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공하는 제품은 완벽하지 않죠. 평면도도 있을 거고 직각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면으로 측정을 해야 오차가 줄어든다. 지금 아까 그 얘기 했던 거죠. 근데 그 오차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자는 거죠. 자, 지금 이거 가지고 공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형상 편차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즉, 이 면에 평면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데이텀 이런 식으로 평면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이 평면을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공간 정렬을 하려고 하는 성분이 요 축이 되겠죠. 요 축. 요걸 가지고 우리가 TZ, RX, RY 이거를 구속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건 지금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리스트 스퀘어즈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형체 적용할 때 평면은 전면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조립될 경우에 우리가 탄젠트 이 기억하죠? 만약에 그걸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요것처럼 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세타라는 값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평면도에 의해서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면도 이의 다른 데이텀으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평면도에 영향이 이만큼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 2차 데이텀을 직선으로 측정하지 않고 평면으로 측정했어. 그러면 이 1차 데이텀과 2차 데이텀 간에 직각도를 가지고 있겠죠. 가공을 했으니까 이 두 면이 완전한 직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한 직각이라 하면은 이렇게 가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차 데이텀이에요. 요게 2차 데이텀이에요. 요건 여러분들 공간 정렬. 이거는 평면 회전인데 이거를 평면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직선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직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직선을 이 윗면에다 직선을 측정해서 평면 회전을 한 거하고 이 아랫면에다 이 면에다가 직선을 측정해서 평면 회전을 한 거하고
이 y 값이 이만큼, 원래는 여기가 y 값이어야 되는데 직선을 어디다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y1만큼, 이게 직각도거든요. 직각도만큼 y 구속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지금 y의 위치가 왜 달라진다는 건지 요거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공간 정렬했어요. 여기 평면 회전을 하는데 직선을 여기다 측정을 했느냐, 이 위쪽에다 측정을 했느냐, 아래쪽에다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위에다 측정을 하면 y값이 이게 될 거고, 이 아래다 측정을 하면 y값이 이게 될 거라는 거지, 이 파란 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직선을, 이 직각도만큼 데이텀에서 y좌표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안쪽으로 각도가 기울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이 전체 평면의 중앙값, 요 위치가 y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도의 2분의 1만큼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나요? 그래서 직각도의 영향 때문에 직선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평면으로 측정하는 것이 데이텀을 설정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것은 1차 데이텀과의 직각도,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제 평면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건 여기서 설명을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데이텀. 3차 데이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측정을 하면 1차 데이텀하고 직각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타만큼. 그래서 이게 1차 데이텀이고 이게 3차 데이텀이에요. 그러면은 원점 지정을 이 위쪽에다 하느냐 아래쪽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직각도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x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직각도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x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 원점 지정을 했으면 요게 x가 되는데 이 밑에를 찍어서 원점 지정을 하면 여기가 x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1차 데이텀과의 직각도만큼 x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반대쪽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고요. 그럼 직각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1차 데이텀과의 직각도. 근데 이 3차 데이텀 원점 지정하는 이면은 1차 데이텀 뿐만 아니고 이 평면에 전한, 여기가 2차 데이텀이잖아요. 이 평면에 전한 면하고도 또 직각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2차 데이텀이에요. 그럼 얘하고도 또 직각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3차 데이텀 면이라는 것은 이런 면이 되는 거죠. 1차 데이텀과도 직각도를 가지고 있고 2차 데이텀과도 직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보는 이런 빨간 이런 면처럼 지금 이렇게 가공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위쪽 여기다 원점 지정을 하는 거하고 여기다 원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원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 2차 데이텀에 다 영향을 받은 직각도 예를 들면 여기다가 원점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만큼 x2만큼
X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어디다가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프로빙 할 때 점을 측정해서 원점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직각도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것을 측정을 할 때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측정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하 편차,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측정해서 측정 좌표를 설정하는 것과 평면을 측정해서 측정 좌표를 설정하는 것의 차이점, 만약에 서로 직각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직각도와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직각으로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직각도만큼 직선과 점으로 측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위치 오차예요, 줄이기 위해서 직선, 점 대신 평면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현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3차원 측정 실습을 하니까 실습을 할 때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차이가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 이해 잘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형체 중에 설계, 가공, 측정 형체가 있는데, 이 가공 형체가 항상 여기처럼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 오차는 실제로는 항상 3차원 곡면으로 가공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3차원 곡면으로 가공된 걸 예를 들면 원통으로, 설계 형체가 원통이기 때문에 측정 형체에서 원통으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원통도만큼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도면에는 요렇게 가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공한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 이것을 가지고 계산한 측정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실제 측정 결과는 진원도, 중심 위치, 지름 이런 것들이 항상 오차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우선순위 생각할 때 실제로 BC냐 CB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감이 안 와요.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가공한 제품은 항상 이렇다, 이렇게 오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우선순위를 여기를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여기를 설정하느냐, 여기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를 나중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자, 이게 가공 형체예요. 좀 과장해서 그랬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 우선순위에서 이쪽을 먼저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점, 두 점 찍죠. 그럼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평면회전을 하면은 얘가 좌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거의 직각인 이런 무수히 많은
이런 좌표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원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점을 측정을 하면 이 좌표축의 x라는 축의 수직이면서 요 원점 지정한 축을 지나는 요런 y축이 생기는 거죠. 점으로 측정했을 때. 근데 만약에 한 점을 여기다 측정했다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한 점을,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수직인, x의 수직인 축, y 다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지정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직각도만큼 위치 구속하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평면으로 측정한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점으로 측정하지 않고 평면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이렇게 프로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요거의 중간 위치, 요 중간 위치에 이렇게 축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직각도의 반만큼의 오차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우선순위가 이쪽이 우선이었다. 그러면 이런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많은 좌표축이 생기다가 한 점을 측정하면 그 점을 지나는 이제 x축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y가 되고 이게 x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점을 여기다가 원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축이 생겨서 결국 직각도만큼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데이터 우선순위 그리고 점으로 지정하느냐 평면으로 지정하느냐 직선으로 지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직각도만큼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항상 어떤 제품을 측정을 하든 이런 현상이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우선순위가 BC로 돼 있어. BC. 그러면 좌표계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B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의 전 원점 지정 하는 거죠. 그럼 요 원의 중심까지가 x1, y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CB로 됐다. 그러면 얘가 C가 먼저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고 여기가 나중순위가 되는 거예요. 즉 C를 가지고 평면의 전, B를 가지고 원점 지정 이렇게 하게 되면 X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떠냐? 이게 따라서 값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X1이 X2보다 크고 Y2가 Y1보다 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적 이렇게 두 점을 측정하면 이런 좌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점을 측정했다 그러면 이런 좌표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측정했다 그러면 이런 좌표계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어느 위치를 측정을 하냐에 따라서 좌표축이 달라진다. 근데 이 좌표축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근본적인 원인은 가공 형체에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표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데이터 표적은 이렇게 지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에 이 기호 많이 봤죠? A1, A2, A3 또 B1 여기
B2, C1. 그래서 요 각각의 위치를 다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해주면 측정자에 따라서 데이텀을 다르게 프로빙을 해서 생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표정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프로빙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같은 점이라도 어떻게 프로빙을 하면 오차가 줄어들 것인가, 그 작전을 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로빙 간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 1번이나 2번이나가 똑같은 가공 형체예요.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진직도. 그런데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측정을 하면 이런 직선, 이거 측정 형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측정 형체. 만약에 전체 골고루 측정을 하면 녹색처럼 이런 측정 형체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2번 측정 형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달라진 이유는 프로빙 간격이 좁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체 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원통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공 형체는 똑같아요. 가공 형체는 동일하지만 프로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측정 형체, 녹색하고 빨간하는 거하고 이거 측정 형체, 이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가공 형체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 면에 골고루 측정을 해주면 오차가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좁은 간격으로 측정할 때는 그 값이 커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 측정할 때 3차원에서 몇 점 측정했어요? 4점 측정해서 원 계산하죠. 근데 왜 4점을 측정해요? 4점을 측정하는 이유가 뭘까? 더 정확하게. 그러면 그 더 정확하게가 3점보다 왜 더 정확할까? 4점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4점을 측정을 하는 이유는 추천점이 4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4점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본 것처럼 가능한 전체면에 골고루 측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90도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프로빙을 해서 원을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3점만 있으면은 원은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공 형체예요. 가공 형체인데 기하 편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3점을 여기처럼 1, 2, 3 측정하면 이런 측정 형체가 생겨요. 중심이 여기가 돼요. 근데 이쪽에다 이렇게 3점을 측정하면 요거와 같은 측정 형체가 생기는 거죠. 1번, 2번.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가공 형체는 가만히 있는데 측정을 어느 점을 프로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중심 위치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은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는 3점만 있으면 원 계산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측정을 적게 해도 4점은 측정을 해야 그래도 어디를 측정하든 간에 이만큼의 오차는 생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점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각 형체마다 추천 프로빙 점수가 뉴로매직 홈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격을 넓게 해야 오차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예요. 얘가 지금 가공 형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 점을 측정하면 3차원 측정에 측정한 점만 가지고 계산, 이런 원을 계산해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원을 계산해. 이 원을 계산해. 이 원을 계산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측정 형체는 이거예요. 그런데 프로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이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전체 면에 골고루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점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점을 초과해서 추천 점수만큼을 프로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프로빙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BS7172 라는데 예전에 이 규격에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점, 추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최소점이라는 왜 필요하냐? CAD에서는 두 점을 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3차원 측정기에서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두 점 지나가고 이것도 두 점을 지나가고 또 뭐 이런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계산이 되니까 원 계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최소점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세 점을 측정하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도 구속에 사용되는 항목.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모든 형체가 XYZ, IJK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측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X, Y 이렇게 축이 있는데 제품이 이렇게 있다. 근데 프로브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럼 이때는 X값만, X좌표만 의미가 있는 거죠. Y하고 Z는 참조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측정기에서 유용한 데이터는 실제 수학적인 정의하고는 좀 다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프로빙을 할 때는 점은 1차원, 직선은 2차원, 원도 2차원, 타원도 2차원, 슬롯도 2차원, 그죠? 그 다음에 원형 슬롯도 2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프로빙하지 않고 관계라든지 되브룹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형체는 대부분 3차원 형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측정했으면 요것이 우리가 필요한 그 정보고 Y하고 Z는 참고값이다. 그리고 직선을 측정할 때 직선을 측정하면 우리가 축각이 하나가 나오나요? 두 개가 나오나요? 직선에서 수학적으로는 축각이 두 개가 나와요. 요런 축각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축각 하나. 근데 요 축각은 뭐냐면 가공 때문에 나온 축각이 아니고 우리가 측정할 때 프로브가 약간 이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축지의 위치가.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축각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자유도 구속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도 구속에 필요한 축각은 요거죠. 그래서 요 축각, 직선을 프로빙할 때는 축각이 하나만 유효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선 측정하고 평면 회전하면 얘는 작동을 안 해요. 요거만 평면 회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은 법선이 축각이 두 개고요. 여러분 축각에 보면 A1, A2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Z축이 Y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다. 요거는 Z축이 X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원은 마찬가지로 Z는 요거는 참고값이죠. X하고 Y. 근데 원이라든지 아까 2차원이라고 한 거 원, 타원, 슬롯 이런 것들이 경사진 평면, 경사평면상에 가공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경사평면에 정보를 미리 주고 측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계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관계평면상에 가공된 원이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슬롯 이것은 3차원 형상이 된다. 그리고 이 축각도 두 개를 갖는데 이 공간원의 축각은 뭐냐면 이 관계평면, 이 경사평면의 축각이 이 공간원의 축각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이건 여러분들 뉴로맨스에서 실습을 할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구, 원통, 그 다음에 원뿔. 원통하고 원뿔은 중심 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평면의 수직인 법선이나 같은 개념으로 축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평면과 요 평면과 요 원통이 교차하는 이런 점, 요거는 3차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평면과 평면이 교차하는 직선, 요것도 3차원이 된다. 관계나 대부로 3차원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슬롯, 이런 것들은 이 직선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 직선이에요. 그래서 평면 회전에 사용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건 원환체. 원환체는 여러분들이 실제 측정을 많이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이것도 3차원 형상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한 그 형체를 정리를 해보면 자유도 구속, 측정 좌표의 설정, 이건 같은 의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tx, ty, tz, rx, ry, rz 또는 uv, w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3차원 측정에서 측정하는 형체에서는 요 자유도 구속 요거하고 관련된 항목만 사용을 해요. x, y, z, a1, a2. 예를 들어서 지름이다. 아니면 슬롯의 폭이다. 이런 것은 크기, 치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유도를 구속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유도를 구속하는 데는 점의 좌표하고 축각만 사용된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뉴로메저에서는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렇게 표현했고, 공간정렬에는 축각이 두 개 있는 형체가 사용이 되고, 평면회전에는 축각이 한 개 이상, 한 개라는 게 아니고 한 개 이상. 그러니까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는 당연히 평면회전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점 지정은 좌표를 가지고 있는 형체, 즉 모든 형체가 다 사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 구성에는 좌표, 그 다음에 축. 좌표는 선형 구속, 축은 회전 구속에 사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거를 다시 설명한 거죠. 법선하고 그 다음에 좌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Z가 Y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쪽이 X축이잖아요. 요 정면에 보이는 축이. 그러니까 이건 RX가 되는 거예요. Z가 X축으로 그려졌다. 그럼 이거는 RY를 후속하는 데 사용된다. 여러분들이 뉴로메저 데이터를 볼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봐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투영각의 개념. Z분의 X, Z분의 Y 또는 X분의 Y, X분의 Z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공간정렬에 사용될 수 있는 요소 어떤 거예요? 공간정렬은 요거, 그죠? 요거, 요게 다 3차원 형체죠. 이것들을 공간정렬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정렬은 축각이 2개라고 그랬죠. 2개. 그 다음에 평면회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축각이 하나 이상인 거. 그러면 직선, 타원도 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슬롯. 이것들은 다 평면회전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요거는 1번 형체. 요거는 축각이 1개. 그러니까 요거는 1개 이상 1번 형체 플러스 2번 형체가 되죠. 그 다음에 원점 지정. 원점 지정은 좌표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 3번 형체. 3번 형체인데 2번, 1번도 전부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형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렬은 반드시 1차 데이텀인가, 평면회전이 2차 데이텀인가, 원점 지정은 3차 데이텀인가. 이것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지만 3차원 측정기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을 측정해 가지고 공간정렬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거 불가능하죠. 왜냐? 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형 형체를 공간정렬을 하려면 원으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얘를 원통으로 측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평면회전. 평면회전 마찬가지예요. 원 측정해 가지고 평면회전 하면은 불가능하죠. 축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면회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면회전 하려면 이걸 원통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점 지정. 원점 지정은 모든 형체가 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원통 측정해 가지고 원점 지정하면은 축각은 얘는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좌표 가지고 원점 지정을 한다. 그래서 3차원 측정기에서는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이 이것이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이런 의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텀 우선순위에 의하면 2차 데이텀에서 결정한 성분을 3차 데이텀에서 다시 결정할 수 없죠. 그런데 뉴런에서 원 측정해가지고 원점 지정하면은 X, Y가 동시에 원점이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우선순위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는 원이면은 원의 중심을 데이텀으로 원점 지정으로 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데이터 우선순위하고는 안 맞아. 근데 그거하고 맞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측정 메뉴에 평면 회전 옵션, 원점 지정 옵션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선택을 하면 평면 회전 할 때 원점 지정도 동시에 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원을 측정해 가지고 원점 지정할 때 X만 하겠습니까? Y만 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데이터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용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고기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면으로 전부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데이터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평면이나 평면 직선점이나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구속한 것을 뒤에서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직각도만큼 선형운동을 구속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직선점 대신 평면을 쓰면 그 오차가 직각도의 반만큼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공 형체의 오차를 고려하면 직선점보다는 평면이 더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이 토의 결과 3번. 그리고 아까 이건 충분히 설명을 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예,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레포트에 질문 사항을 적어주시면 내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답변을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